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피보나치 눌림목 라인과 21평의 지지 흐름을 HLB는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계열 종목인 HLB 글로벌이 회사 분할 관련되는 결정 철회 공시가 나왔죠. 생명과학과 제약 테라피티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오해 났던 이제 공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글로벌 관련해서 자, 여기 이제 회사 분할 관련해서 이전에 나왔던 이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분할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과거 사업부죠. 예, 자원개발 이제 모래 이제 채취 관련된 회사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HLB 리소스로 해서 비상장 법인으로 분할 신설하고, 기존에 이제 존속하는 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메인이 되고 있는 미디어 커머스 관련되는 이 부분으로 이제 존속을 시키고, 기존 사업부 이제 모래 채취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분할해서 이제 비상장 형태로 놔두는 이제 이 물적 분할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오늘 정정 공시가 나왔던 부분들을 보면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한다. 분할에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청구하는 금액이 일정 한도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분할 관련되는 부분이 보통 이제 철회가 되는데요. 그래서 주식 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동안 이제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억 정도 이제 한도를 이제 처음에 이제 분할할 때 이제 매수 청구권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주가가 이제 이 부분에서 진행할 때 이제 이 부분하고 이제 차이가 있으면 매수 청구권 이제 행사가 이제 20억을 초과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이 분할 관련되는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의 분할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런 어떤 상관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 분할해서 이제 매수 청구권 가격대가 이제 7,000원대 초반이니까 지금 이제 5,000원대하고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청구가 이제 상당히 많이 또 진행이 되어서 결국 이제 분할 관련되는 부분은 철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HLB 글로벌이 이제 뭐 7월달 흐름을 본다든지 이전에 이제 뭐 한참 좋았을 때의 흐름들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런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물적 분할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철회가 되었던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으로 보면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자는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만 일단 이제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 82,000원권과 이 21 이평선 가격을 이제 지지하면서 거래량은 부진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가격단과 지지선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열 종목을 좀 선도를 좀 해줬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도 한 수요일까지 계열 종목의 흐름에서 거래량 유입과 더불어서 반등의 어떤 모습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일지가 일단 중요한 가운데, 거의 대부분 같이 움직였던 제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이제 결국 일본 기준으로 이제 추세 지표가 나타나는 이 파라볼릭 관련되는 부분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파라볼릭의 원리 자체가 여러분이 뭐 운동장 같은 데서 하늘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던진다. 던지면 이제 일정 시간대까지는 공이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이 속도가 이제 줄면은 이제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파라볼릭이라고 하는 것도 주가를 시간에 이제 집어넣어서 시간 대비해서 올라가는 어떤 추세의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 부분들이 변화되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추세로 바꾸어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시는 캔들보다
파라볼릭 시그널이 아래에 점이 찍히면 상승 추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들 위에 이렇게 점이 찍히면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추세 지표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이렇게 추세를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 2주 넘게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다가 지금 이제 변고점 이제 가격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가 이 부분을 훼손해 버리면 바로 이제 파라볼릭 같은 경우에는 추세 변환 시그널이 바로 뜨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는 이제 그런 어떤 흐름으로 바로 추세 전환이 하락 추세로가 전환된 데 비해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세가 유지된 상태에서 21일평을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게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침에 갭다운이 되면서 여기도 어제는 좀 지켰습니다만 시가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파라볼릭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이제 갭다운 양봉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증가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모습을 나오느냐, 결국은 이제 볼린저 밴드가 축소되어 있는 상태니까 7월달 같은 흐름은 언제든지 사실 나올 수 있는데, 이제 8월달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 부분을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거래량만 넣으면 바로 이제 이번 주에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만,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가서 지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 상단 돌파 시도를 하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차트가 또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흐름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래량 자체가 얼마만큼 이제 유입이 되느냐, 이게 이제 차트에서는 차트의 어떤 추세라든지 그 방향성에 대한 어떤 견조함을 나타내는데, 아직 이제 8월달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거래가 거의 없죠.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좁아져 있는 이 추세와 변동폭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제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이걸 이제 휩소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다시 또 나타났기 때문에 좁아져 있는 구간에서 다음 주에 다시 반전을 하려고 하면 오늘 기준으로 보면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결국 제가 11,400원, 11,000원대가 중요하다는데 그 구간을 다시 한번 도전을 다음 주에 할지 여부도 생명과 입장에서는 또 봐야 되는 어떤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화요일 날에 강하게 거래를 실어서 8월달 들어서 가장 큰 거래를 실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더 작은 거래로 이제 시가가 훼손되었다가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이 거래량은 이제 여전히 좀 낮기 때문에요. 연봉의 시가까지 회복은 못하면서 21일평을 지킨 상황에서 양봉을 내는 모습, 그리고 결국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결국 9,500원대에서 만원대 흐름을 가느냐, 결국 이제 리보세라님 이후에 그 포스트 리보세라님 이후에 가장 R&D 가치가 높아 있는 신경연성 각막염이라든지 안구근조증, 그 다음에 교모세포종까지 파이프라인의 다양성과 기대치가 있는 쪽이 이제 테라피틱스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늘면서 이제 9,500원대에서 만원대 흐름들을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이후에 수요일 이전에 이제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고,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물적 분할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강한 상승의 뭐 기운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제 그 당시 발표되었을 때 시간에도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21일평 밑으로 내려가면서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일단 전환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장중에 일단 내려가면서. 그래서 당장에는 21일평과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인 5,500원대에서 6,000원대에 대한 회복들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느냐가 중요한데, 글로벌 같은 경우도 8월 달에는 거의 거래량이 지금 7월 달 대비해서는 급감한 상태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의 증가가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하고 오늘이 이제 반등이 나면서 오늘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21일평을 일단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날 나왔던 3,300원대 흐름들을 다음 주에
회복을 하는지 시간에도 좀 15분 정도 더 올랐는데요. 여기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니까 회복하는 흐름의 거래량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되고요.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20일 이평선 밑단에서 거래량 좀 줄였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이 추세 지표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양봉을 내면서 다시 회복을 해주는 부분들이 21평이 좀 중요하고요. 파나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갭다운 양봉을 나오면서 거래를 줄였기 때문에 일단 거래가 증가되면서 이제 수요일에 이제 저항대에 갔던 시가를 회복을 이제 한 종목이라도 이제 제대로 좀 해주는 종목이 나오면 계열 종목의 순환매까지 좀 견조해진다. 이런 흐름으로 살피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겠습니다.